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와 정말 멋진 아이디어로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밤을 새워 제품을 만들고 드디어 전설적인 투자자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가 당신과 친구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대표가 누구죠? 만약 이 질문에 저희 둘 다인데요 라고 답한다면 당신의 사업은 바로 그 순간 시작하기도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워보소서의 기획자 H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거의 모든 실패하는 조직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인 리더십의 분산, 즉 왜 공동대표나 공동책임자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 아주 현실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Y 컴비네이터라는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게리 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Y 컴비네이터, 줄여서 YC는 어떤 곳일까요? 간단하게 설명해서 스타트업계의 하버드, 창업 사관학교라고 불립니다.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하는 곳이라면 YC는 그보다 훨씬 이전 단계, 즉 이제 막 아이디어를 싹 틔운 극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초기 자금과 함께 3개월간의 집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를 받게 되죠.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바로 이 YC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될성 부른 떡잎을 골라 최고의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회사로 키워내는 인큐베이터이자 엑셀러레이터인 셈입니다. 바로 이 YC의 현 CEO인 게리 텐은 과거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그 역시 공동 창업자와 함께 투자자 앞에서 대표가 누구냐는 질문에 저희 둘 다인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공동으로 회사를 이끌었으니 자신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싸늘한 반응뿐이었다고 합니다. 유명 투자자 벤 호로위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 지휘 체계는 창업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좌절, 혼돈, 그리고 지연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 리더가 실패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모든 결정이 느려지죠. 두 명의 동의를 동시에 얻어야 하니 당연합니다. 의견이 다를 땐 누군가 양보하거나 최악의 경우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게 됩니다. 속도가 생명인 세상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출판 기획자로서 이 원칙을 책을 기획할 때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공동저자로 책을 쓰라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쓰는 것은 작은 회사를 세우는 것과 같아요. 이 책이 어떤 독자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핵심으로 삼아야 하는지, 어떤 문장과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지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죠. 출판 기획자로서 만약 저자가 2명이라고 한다면 그 둘과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에너지를 모두 쓰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방향성을 잃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권의 책에는 반드시 그 책의 운명을 책임질 단 한 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YC의 게리 텐은 나중에 CEO 자리를 공동 창업자에게 양보한 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권위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권위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책임과 권한의 문제입니다. 만약 조직이나 프로젝트에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 보일 때 그것을 보고도 고칠 권한이 없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창업을 한 그 이유 자체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게리 텐은 만약 무언가 고장났을 때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고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권한이 없고 고칠 수도 없어서 엄청나게 좌절할 거라면 어쩌면 당신이 CEO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죠. 이건 결코 자존심이나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에 대한 주도성과 책임감의 문제죠. 코딩이나 디자인처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 즉 편안한 영역에만 머물고 싶다는 생각에 리더의 역할을 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자신과 조직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CEO, 즉 조직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의 비전을 이끌어야 하죠.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도 없습니다. 훌륭한 조력자나 전문가로서 더 큰 가치를 만드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자신이 바로잡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다면 더 이상 자신이 리더가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팀에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여러분의 그 인생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본인인지를 파악하고 그 역할을 혹시나 서로에게 미루고 있지 않은지 판단해 봐야 될 거예요.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본인이 리더의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스타트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실 만한 책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1% 가능성에 투자하는 사람
사람들, 벤처 캐피탈리스트 12명의 이야기를 인터뷰한 책인데요. 그들이 왜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커리어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창업자의 조건, 실패의 위험을 안고도 과감하게 베팅하는 이유 등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꿈을 꾸고 계신다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도 배움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